행렬의 연산 1단계, 이번 시간에는 단위 행렬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자, 지난 시간에 제가 행렬의 곱셈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되는 그런 특이 케이스들도 있다고 예시를 하나 보여드린 적이 있죠. 지금 이 경우에 이 두 행렬을 바꿔서 곱해도 결과는 같았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얘네를 자세히 보시면 그렇게 곱해서 나온 게 결국 뭐예요? 얘네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좌변에 있는 어떤 행렬이랑 똑같은 행렬이 나와버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3256이라는 2 곱하기 2 행렬에다가 어떤 행렬을 곱했는데 그게 자기 자신이 똑같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렇게 어떤 행렬과 곱하든 그 행렬이 그대로 나오게끔 하는 행렬을 단위 행렬이라고 하고, 이걸 대문자 2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 단위 행렬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 건데요. 예를 들어서 어떤 행렬 A가 있을 때 여기다가 단위 행렬 2를 곱하면 이걸 뒤에다 곱하든 아니면 앞에다 곱하든 결과는 뭐가 된다? 그 곱한 행렬 A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대로. 결국 어떤 행렬이든 단위 행렬을 곱하면 자기 자신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실수의 곱셈에서는 이 비슷한 게 뭐예요? 숫자 1이에요. 1. 어떤 수든 1을 곱해도 그냥 그 수가 그대로 나오잖아요. 1을 앞에 곱하든 뒤에 곱하든. 그렇죠? 그래서 이게 행렬의 곱셈에서 성립할 수 있는 건 단위 행렬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이 단위 행렬의 모양은 기본적으로 정사각 행렬입니다. 그게 1차, 2차, 3차 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자, 1차 정사각 행렬에서는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2차 정사각 행렬에서 단위 행렬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3차는 이렇게 생겼고요. 자, 여러분들 이걸 보시면서 일종의 규칙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눈치가 빠르신 분들은 N차에서는 이런 모양이 되겠구나라고 바로 파악을 하셨을 거예요. 어떤 모양이에요? 전부 다 0인데 왼쪽 위에서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이 대각선 구간만 1로 채워주면 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왜 이런 모양이냐? 이런 모양이어야 실제로 곱했을 때 그 행렬의 원소들이 그대로 나온다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됩니다. 이런 정사각 행렬 모양이어야 어떤 행렬의 앞에 곱하든 뒤에 곱하든 그 행렬을 그대로 끄집어낼 수 있다. 자, 그래서 단위 행렬의 이런 성질, 어디에 곱하든 그 행렬이 그대로 나온다는 성질 때문에 단위 행렬을 제곱하게 되면 여기서 또 추가적인 성질을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자, 단위 행렬을 제곱했다는 건 단위 행렬들끼리 곱했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앞에 곱해진 걸 단위 행렬이라고 생각하고 뒤에 곱해진 건 그냥 어떤 행렬을 곱했다라고 생각하면 단위 행렬은 어떤 행렬이랑 곱하든 그 행렬이 그대로 나오게끔 해야 되는 거잖아요. 자, 이건 얘네들의 위치가 바뀌어도 상관없죠. 뒤에 곱해진 게 단행렬이라고 생각해도 그럼 걔랑 곱해진 앞에 그 행렬 그대로 나와야 되기 때문에 단행렬들끼리 곱하면 단행렬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단행렬의 제곱이 단행렬이기 때문에 세제곱도 결국 단위행렬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단위행렬의 n제곱을 하게 되면 무조건 단위행렬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셨죠? 단위행렬의 기본 성질들에 대한 것들 여기까지 우선 필기를 해두시고요. 필기 다 하셨으면 예제 문제 풀어보면서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행렬 A가 주어져 있고요. 그게 A-2B는 단위행렬이라는 식을 만족한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 있는 단위행렬은 몇 차 단위행렬이냐, 몇 차 정사각 행렬 모양이냐, 이걸 생각해 보려고 하니까 일단 행렬 A만 알고 있잖아요. 이게 2 곱하기 2 행렬이라고 주어져 있죠. 자, 얘랑 어떤 뺄셈을 할 수 있다는 건 뒤에 있는 2B도 결국에 2 곱하기 2 행렬이 됐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2 곱하기 2 행렬들끼리 더하거나 빼거나 하면 그 결과도 2 곱하기 2 행렬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너무 당연하죠. 자, 그래서 2차 정사각 행렬이니까 이런 모양이 됐을 거다. 이 정도는 바로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자, 우리는 이 식을 이렇게 바꿀 거예요. 2b만 반대편으로 넘기고 나머지 a랑 단위 행렬은 또 반대편으로 넘길 겁니다. 왜 이렇게 하냐? 우리가 구해줘야 되는 게 행렬 b의 모든 성분의 합이기 때문이에요. b와 관계된 식만 좌변으로 넘기고 나머지 다 우변으로 보낸 거죠. 그런 상황에서 우리가 a도 알고 e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얘네들을 빼주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빼주면 이런 행렬이 주어지는데 얘네를 다 더하면 2b의 모든 성분의 합이죠. 그러니까 다 더해서 2로 나눠도 정답을 구할 수 있고요. 아니면 그냥 이 성분들을 각각 반으로 쪼개서 행렬 b를 직접 구한 다음에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해도 상관이 없겠죠. 그래서 다 더하면 정답은 2가 됩니다.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행렬 A랑 B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AB-A를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A랑 B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A, B 얘네들을 곱해서 구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A를 빼도 상관이 없겠죠. 물론 그렇게 푸셔도 상관이 없고요. 또 다른 방법은 뭐가 있어요? A로 묶어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걸 A로 묶으면 어떻게 됩니까? A로 묶었을 때 B-1이 뒤에 괄호로 묶이겠죠? 자, 그런데 이렇게 푸시면 안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아직 실수로 그냥 식을 세우다가 행렬의 연산에 와서는 지금 조금 헷갈려 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원래 저 뒤에 있는 A에서 A를 묶어내면 1이 남아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실수해서고 이건 행렬의 연산이기 때문에 행렬에서는 그냥 1이라는 행렬이 없습니다. 그럼 저기 뭐가 있어야 되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앞에 있는 A, B 같은 경우는 A로 묶었을 때 B가 왔겠죠. 괄호 안에 이제 B가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뒤에 있는 건 뭐냐는 거예요. 자, 이걸 이렇게 생각해 보면 좋습니다. A랑 결국에 이 괄호를 풀어줬을 때 분배를 해서 풀어준다고 생각하면 A랑 저 물음표랑 곱했을 때 결국 A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자, A라는 행렬과 곱했을 때 그 A가 그대로 나오게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단위 행렬이 오면 되는 겁니다. 간단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수의 곱셈에서는 묶어서 아무것도 없으면 1이라고 적었었던 걸 행렬의 연산에서는 단위 행렬 2를 적어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여기서 우리가 행렬 A는 이미 알고 있고요. B-2, B에서 이렇게 단위 행렬을 빼주시면 됩니다. 2차 정사각 행렬의 연산이기 때문에 단위 행렬도 2차로 이렇게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빼주면 B-2를 다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얘네들을 곱하면 되는 겁니다. 앞에 있는 거는 가로줄, 뒤에 있는 건 세로줄. 2 곱하기 2 행렬이니까 얘네들 곱했을 때도 2 곱하기 2 행렬이 나오겠죠. 자, 곱셈은 우리가 앞에서 다 배운 대로 그대로 하시면 됩니다. 일단 첫 번째 행, 첫 번째 열. 얘네들끼리 원소끼리 곱하면서 더하면 1행 1열은 1이 나오고요. 자, 첫 번째 행, 두 번째 열 하면 1행 2열 원소가 나오겠죠. 그리고 두 번째 행, 첫 번째 열, 두 번째 행, 두 번째 열. 여기 있는 성분들을 이렇게 각각 곱한 다음에 더하면 이런 결과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해야 되는 행렬은 이렇게 되겠죠? 자,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행렬 A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 A에 대한 2차 방정식 모양이 나와 있습니다. 자, 행렬에서도 이런 2차 방정식을 해도 되는가? 뭔가 긴가민가 하긴 한데 우리가 어차피 분배 법칙 성립한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괄호를 풀어주면서 행렬끼리 더하고 빼고 곱하고 하는 연산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좌변에 있는 식을 정리를 해보면요. 얘네 둘이 곱하면 A제곱이죠. 그 다음에 얘네 둘을 곱하면 A랑 4, 2. 그러니까 4A2가 됩니다. A랑 2의 원래 위치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되죠. 그런데 단위 행렬은 뭐랑 곱해지든 상관없이 그 행렬이 그대로 나오기 때문에 얘네는 그냥 4A라고 적어도 상관이 없겠죠. 자,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2A. 이것도 단위 행렬. 단위 행렬이랑 곱해지면 앞에 곱해지든 뒤에 곱해지든 그 행렬이 그대로 나온다. 마이너스 A가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마이너스 4, 2 제곱인데, 자, 단위 행렬은 제곱하든 세제곱하든 그게 결국 단위 행렬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위에 있는 제곱은 지워주셔도 됩니다. 자, 그래서 가운데 있는 4a랑 마이너스 a 이거 계산하면 3a가 되겠죠. 얘가 결국 14, 2가 돼야 되는 겁니다. 자, 14, 2를 좌변으로 넘겨주면 이런 2차 방정식 모양이 되잖아요. 자, 얘네를 보니까 마침 또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a 플러스 6이 A-3이 이 둘을 곱해서 0이니까 우리가 2차 방정식 풀던 걸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A가 마이너스 6이거나 아니면 A가 3이면 된다. 자, 마이너스 6이라는 건 단위 행렬에다가 마이너스 6을 곱한 거니까 지금 1 있는 자리에 마이너스 6이 들어가면 되겠죠. 그리고 3,2도 1이 있던 자리에 3, 3 이렇게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A가 이 둘 중에 하나여야 된다고 하는데 문제 보니까 어때요? 주어진 A 모양은 얘네 둘이랑 다르게 생겼단 말이죠. 자, 그럼 이 두 행렬 중에 어떤 게 진짜 A냐? 문제에서 보면 행렬 A의 성분들이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 성분들을 비교해서 맞는 것만 골라주면 되는 건데 예를 들어서 1행 1열끼리 비교를 하면 여기는 3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왼쪽 행렬은 바로 탈락하는 거죠. 그리고 1행 2열은 0. 자, 그래서 1행 성분은 둘이 똑같아요. 근데 2행 성분 X랑 3X가 와야 되는데 얘네는 0이랑 3이 왔단 말이죠. 자, 그러면 0이랑 3이 X랑 3X가 된다는 건 0에다가 3을 곱하면 3이 되냐? 자,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얘도 탈락이라는 거죠. 0이랑 3은 X, 3X가 될 수 없단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인수분해를 해서 두 개의 행렬을 구했는데 그 둘 다 탈락을 해버렸단 말이죠. 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이게 실수의 곱셈이 아니라 행렬의 곱셈이라서 생기는 약간의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제가 행렬의 곱셈과 실수의 곱셈의 차이점, 가장 큰 차이점 두 개를 짚어드리고 갈 건데요. 그 중에 하나는 지난 시간에 이미 배웠습니다. 그게 뭐냐?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수의 곱셈에서는 AB, BA 이렇게 곱해지는 순서가 달라도 얘네들을 같은 걸로 볼 수 있었는데 행렬의 곱셈에서는 얘네들이 항상 같다고 볼 수는 없었죠. 물론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이 케이스로 같은 경우도 있다. 예를 들면 단위 행렬은 앞에 곱해지든 뒤에 곱해지든 상관없었잖아요. 자, 이게 첫 번째였고 오늘 배울 게 두 번째입니다. 실수의 곱셈에서는 A, B 곱해서 0이라고 하면요. 바로 어떻게 했습니까? A가 0이거나 B가 0이다. 둘 중에 하나는 적어도 0이 돼야 되는 거죠. 우리가 항상 방정식을 이걸 이용해서 풀었었잖아요. 자, 그런데요. 행렬의 곱셈은 A랑 B 행렬을 곱했을 때 0이 됐다라고 하면 A는 0이거나 B는 0일 수 있는데 여기에 케이스가 하나 더 추가가 됩니다. 뭐냐면 둘 다 0이 아닌 케이스가 추가돼요. 이게 좀 희한하죠. 자, 둘 다 0이 아닌데 곱해서 0이 된다고? 이게 지금 납득이 안 될 수 있는데 행렬에서의 0이 약간 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행렬의 곱셈이 약간 다르기도 하잖아요. 자, 이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지 제가 예시를 통해서 보여드릴게요. A, B가 0이다. 얘네들을 곱해서 0인데 예를 들어서 A가 1, 2, 3, 4 이렇게 적혀있는 2 곱하기 2 행렬이었다. 그러면 B 행렬이 여기서 이렇게 마이너스 2, 2, 1, 마이너스 1이라고 하면 얘네들을 곱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마침 0행렬이 된다는 겁니다. 자, 한번 살펴볼게요. 일단 A행렬도 2 곱하기 2행렬이고 B행렬도 2 곱하기 2행렬. 가운데 두 숫자가 같죠? 그래서 얘네들을 곱할 수 있는 거고요. 곱하면 2 곱하기 2행렬이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앞에 있는 건 가로줄, 뒤에 있는 건 세로줄 해서 곱해보면요. 실제 계산을 다 해보면 다 0이 나와요. 그렇죠? 자, 이렇게 모든 원소가 0인 걸 이 행렬에서는 0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행렬이라는 건 사실 괄호 안에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으로 그 숫자들을 배열해 놓은 그걸 다 통틀어서 하나의 행렬로 봐야 되는데 행렬이 0이다 라고 하는 게 조금 의아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행렬에서 그냥 0이라고 적혀 있는 건 모든 원소들이 0인 행렬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0행렬이라고 부릅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이 예시를 통해서 알게 된 게 뭐예요? 이렇게 A도 B도 0이 아닌 행렬들을 곱했더니 0이 되기도 하더라. 모든 원소가 0이 되기도 하더라. 그래서 0이 아닌 것들끼리 곱했을 때 0행렬을 만드는 건 가능하다. 행렬의 곱셈에서.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문제로 다시 돌아와서 이 행렬에 대한 2차 방정식이 만들어져서 인수분해를 해봤더니 이 행렬 A는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얘네가 각각 0이 되는, 그러니까 마이너스 6 단위 행렬이나 아니면 3 단위 행렬이 되면 안 됐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0이면 상관없는데 둘 다 0이 아닌 상태잖아요? 그래도 가능한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가 0이다 라고 놓고 푸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두 행렬을 직접 구해서 연산을 해보는 겁니다. 그냥 A 플러스 6, 2를 바로 구해요. A는 주어져 있고 6, 2는 뭐예요? 이렇게 6, 0, 0, 6을 적어주시면 되잖아요. 얘네들을 더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뒤에 있는 A-3, 2도 A는 알고 있으니까 뒤에 3, 2, 3, 0, 0, 3을 빼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빼면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그래서 얘네들을 곱해보는 겁니다. 그게 0이 된다. 그래서 얘네 앞에 있는 거 가로 뒤에 있는 거 세로 해서 곱해주면요.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 계산은 여러분이 직접 해보셔야 되고요. 얘가 0행렬, 그러니까 2 곱하기 2행렬인데 0000이 나와야 된다. 자, 그럼 얘네들끼리 대응되는 성분이 다 같아야 되니까 우리가 구할 수 있는 식이 두 개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네가 각각 0이 돼야 된다. 그걸로 식을 얻어냈고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이 또 마침 다 3으로 묶여요. 그래서 3들을 다 앞으로 끄집어 내주면 인수들이 깔끔하게 정리가 됩니다. 그럼 위에 있는 식은 얘가 0이 되려면 x는 0 아니면 x는 마이너스 2 이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겠죠. 자, 여기에 있는 x랑 x 플러스 2 이런 건 다 실수예요, 실수. 얘네는 행렬이 아니죠. 그래서 얘네들의 곱이 0이 됐다는 건 여중에 적어도 하나 0이 있다는 건 무조건 맞는 말입니다. 그리고 아래에 있는 식도 그냥 2차 방정식 풀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x가 1이거나 x가 마이너스 2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에 이 둘을 동시에 만족할 수 있는 x는 뭡니까? 그렇죠. x가 마이너스 2면 위에 있는 식, 아래에 있는 식을 동시에 만족하기 때문에 정답은 x는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연습 문제 충분히 풀어보세요. 감사합니다.